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북튜버 스윗샌디입니다. 하버드대 성공학 명강의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 스웨이 지음, 김정자 옮김, 정민미디어 출판. 이 책은 중국에서 하버드 대학의 24시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화제가 된 책이고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심리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24가지의 성공 방법들 중에 저는 6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남을 원망하지 않는 방법. 4번째 챕터에서는 남을 원망하지 말라는 조언을 합니다. 항상 원망만 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원망을 잘하는 사람은 환경 탓이나 남 탓을 잘하면서 외부적인 원인은 과장되게 부풀리고 내부적인 원인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행동을 하는데요. 원망만 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솟아나려고 하면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혹시 내가 잘못한 부분은 없나?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자기 반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반성은 행복으로 이끄는 에너지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5분 동안 오늘 내가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 건 아닌지 생각해 보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자기 반성을 하면 부정적인 심리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주말에는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면 특별한 선물을 받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망이 생겨도 감정이 더 커지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2번째, 허영심을 극복하는 방법. 페이지 99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세상에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인생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빨간 구두 이야기 아시죠? 사람들은 저마다 빨간 구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허영의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허영심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거짓말 하지 마라. 허영심에 빠진 사람들은 많든 적든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된 말로 자신의 허영을 과시하길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습관을 하는 게 허영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2번째, 허영심 없고 소박한 사람과 친구로 지내라. 허영심 없고 소박한 사람과 친구로 지내면 그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허영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번째, 자신에게 사용할 최대 금액을 정해라.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남들과 비교하길 좋아하고요. 주변에 남들이 사는 물건은 자기도 사야 성에 풀립니다. 매달 자신에게 사용할 최대 금액을 정해보세요. 그 액수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허영심을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 자제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7번째 챕터에 나오는데요. 세상을 손에 넣으려면 나를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여기서 의지력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믿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계속 입력하면
부정적인 생각도 떨쳐버릴 수 있고 아픈 사람을 긍정적인 언어 암시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끊임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꾸준하게 이렇게 언어 암시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예쁘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안전하다. 내 삶은 풍요롭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매 순간 내가 필요한 일을 한다. 나는 부지런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쉽게 가진다. 내가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현재형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말해보세요. 분명 그 모습에 가까워진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제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페이지 102, 103에도 나오는데요. 매일 아침 그날의 계획 세우기, 나쁜 습관 없애기, 규칙적인 생활하기, 매 시간 해야 할 일을 기록하기, 매일 기분 좋은 일 3가지씩 찾기, 이런 방법들이 자제력을 키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긍정 에너지를 강화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9번째 챕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심리 상태가 밝아야 미래도 밝다.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면 진짜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이고, 부유하다는 생각을 하면 진짜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긍정 에너지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이지 132와 133에 나오는 긍정 에너지를 강화하는 방법들 중에 5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근처에 자연이 가득한 곳으로 가서 대자연의 힘을 느껴보는 겁니다. 두 번째, 긍정적이고 밝은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을 보고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세 번째, 일주일 단위로 자신이 이뤄낸 성과를 기록하세요. 이걸 오랫동안 지속하면 마음속에 긍정 에너지가 쌓여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좌절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식물을 키워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존재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과 삶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더욱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3개월에 한 번 여행을 떠나세요. 저 같은 경우는 3개월까지도 못 버티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어딘가를 가는 편입니다. 이게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5번째로 알려드릴 성공 습관은 잠재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페이지 182.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람은 모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잠들어 있던 잠재력이 깨어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잠재력의 10분의 1만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믿지 않는데요. 숨어있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잠들어 있는 90%의 잠재력을 깨워야 합니다.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6가지 습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외워보세요. 나는 무엇을 간절히 원한다. 나는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면 가슴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무의식이 그 소리를 듣고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겁니다. 두 번째, 새로운 것들을 배워보세요.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잠재력이 깨어날 겁니다. 세 번째, 자기 전에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은 잠재된 의식 활동을 더욱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방법, 무의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게임을 하셔야 합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집중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게임을 매주 2시간씩 해보세요. 다섯 번째, 한밤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것들을 기록해보세요. 뇌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매일 30분씩 공부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며 뇌를 자극해야 합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학원에 등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성공 습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책에서 14번째 챕터에서 다루는 내용이고요. 우리 인생의 부와 성공, 행복, 건강은 자신이 끌어당긴 결과라고 합니다. 반대로 실패와 가난도 자기 자신의 무의식이 끌어당긴 결과고요.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인데요. 싫어하는 일을 계속 싫어하면 싫어하는 일을 끌어당길 것이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 생각하면 좋아하는 일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주변 사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꼭 이루어지게 할 거야 라고 생각만 하루 종일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상상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걸 찾아서 노력하면 그 결과물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페이지 208과 209에 나오는 끌어당기는 힘을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감사일기를 써라.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소한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당겨 보세요. 두 번째,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모든 목표를 기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매일 소리내어서 읽는 겁니다. 목표에 집중할수록 실현될 날이 가까워질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사진으로 찾아서 매일매일 한번 보세요. 무의식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주가 나의 꿈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겁니다. 네 번째, 힘이 되는 글귀를 반복적으로 읽어라. 이건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듣기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확언을 계속해서 외치거나 어디에 적어놓고 반복적으로 읽으면 정말로 거기에 가까운 자기 자신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새벽 기도를 해라. 기도할 때의 깨끗한 마음은 우주와 연결돼서 온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종교가 없어서 기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언을 10분씩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꿈과 관련된 물건을 수집해서 상자에 모아보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진을 찾아서 예쁜 상자에 담아두시는 것도 좋고, 책상이나 냉장고, 거울 이런 데 붙여놓으시는 것도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내서 끌어당기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릴게요.